해누리하는 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심화학을 선생님 찍어서 올렸는데 중간에 이제 오디오 마이크가 이제 고장이 나는지 중간부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지금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화 강의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지금 심화강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도 충분히 기능들을 사용하면 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 심화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사용하면 더 빨리, 더 정교하게, 그 다음에 더욱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더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기능들을 익힐 때 한도 끝도 없이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배우면은 우리는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첫 번째로 알려줄 거는 정렬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물체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물체를 평행하게 하고 싶을 때 또는 중심축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때 우리는 정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동시켜서 이렇게 평행하게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맞출 수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은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정렬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물체 이상을 우리가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이렇게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항상 배웠던 게 여기 그룹화였죠. 근데 여기 가운데쯤에 보면은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점이 총 9가지가 뜨게 됩니다. X축 기준으로 3개,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3개, 그 다음에 Z축 기준으로 이렇게 3개가 뜨고요. 각 점에 갖다 대면은 물체가 이동되는 예상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평행하게 맞춰주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맞춰주고 이 점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맞춰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한번 딱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평행을 맞출 때 우리가 정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하게 된다면은 가운데를 맞출 수 있어요. 딱 중심축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춰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룹화를 시켜버리면은 딱 중심이 맞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은 우리가 물체를 평행하게 맞출 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가운데를 맞출 때도 이동시킬 수 있긴 하지만은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은 더 편하게 평행 맞추고 중심도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은 평행 맞출 때, 두 번 사용하면은 주로 중심축을 맞출 때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쳐 줄 거는요, 정렬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칭이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물체를 하나만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그룹화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그룹 해제, 그 다음에 정렬 역시 전부 다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체를 두 개 이상 해야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물체를 단독으로만 했을 때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대칭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역시 총 3가지의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X축 기준으로 하나, Y축 기준으로 하나, Z축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역시 화살표에 물체를 갖다 대면은 이동되는 모양이 예측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방향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표현해주고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물체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요. 우리가 물체를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각도를 90도로 돌려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각도를 돌려본 사람도 알겠지만은 돌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직접적으로 돌리거나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돌리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대칭 기능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물체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화적인 기능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를 똑같은 물체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긴 거 이거는 여기서 그냥 갖다 끌었으면 되죠, 그쵸? 쭉쭉쭉. 근데 만약에 복잡한 물체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얘를 그룹화를 시켰을 때 이 물체를 또 만들려면은 우리가 얘를 정교하게 또 이 수치를 봐야겠죠? 정확하게 자른 면을 봐야 될 거예요. 이 상태로 그룹화 시키면 지금 얘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얻고자 할 때는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똑같은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의 왼쪽 주변에 보시면은 화면에 복사가 있어요. 이 복사 기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똑같은 물체들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축키를 외워놓으면 좋은 것이 여기 단축키를 갖다 대면은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뜨죠. 그쵸? 이 단축키를 외워두면 좋은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들, 컴퓨터 프로그램의 거의 95%, 98%는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막 치고 이걸 컨트롤 C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붙여넣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똑같고 있는 그 다음에 엑셀에서 똑같고 파워포인트에서 똑같고요. 띵커캐드도 역시 단축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거의 만용 공통되는 우리가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 단축키 이번에 외워두시는 게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외워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아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기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능들인데 여기 복사와 붙여넣기 옆에 복제 후 반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제 후 반복을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띵커캐드에서 이 기능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어려운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 치시면 되고요. 복제어 반복을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제가 됐는데 이 물체와 정확하게 겹쳐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복제어 반복을 누르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물체가 하나가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제와 반복의 기능은 복사를 시키는데 여기에 정확한 위치에다 복제를 시키는 게 복제와 반복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제 반복은 복제하고 이 복제하는 물체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복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 정확하게 하나가 겹쳐 있죠? 얘를 선생님이 이만큼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복제하고 어떤 행동을 했죠? 물체를 띄웠죠? 그렇다면은 복제와 반복은 물체를 복사하고 띄고 물체를 복사하고 띄고 물체를 복사하고 띄고 복제하고 난 다음에 행동들을 반복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른 행동을 걸어볼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복제하고 물체를 살짝 띄우고 그 다음에 각도를 8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제와 반복을 누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를 복제를 하고 띄우고 각도를 8도 돌리고 또 누르면은 복제하고 띄우고 돌리고 이거를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필요할 때 또는 반복되는 행동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복제 반복을 이용하면은 더 빠르게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양이 꼭 계단 같기도 하고 DNA 구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하나씩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돌려서 8도 돌리고 올리고 8도 돌리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더욱 편하게 빠르게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물체를 만들었어요. 자, 얘를 복제화 반복을 누르고 물체를 띄우고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복제화 반복을 누르면은 어떤 행동들을 반복할까요? 물체를 하나 만드는데 복제하고 띄우고 크기를 줄이고 띄우고 줄이고 띄우고 줄이고 뭐 피라미드 모양 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뭔가를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용해서 특이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정렬을 시키고 가운데에다가 자, 꼭 토성처럼 생겼죠? 그쵸? 얘를 복제와 반복을 누르고 각도를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복제와 반복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복제하고 돌리고 복제하고 돌리고 복제하고 돌리고를 반복하겠죠. 이러고 얘를 그룹화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무슨 모양인가요? 학생들은 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어라는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기어, 그쵸? 기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계요소에서 동작을 할 때 시계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톱니바퀴 모양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기어를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들이 필요할 때, 반복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때 우리들은 이 복제와 반복을 누르면은 더 빠르게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운 이 복제와 반복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물체를 키울 때, 지난 시간에 기초 강의 때, 이 물체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뜬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 하얀 색깔 박스는 물체를 키우고 줄이고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 모양 그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정육면체 모양 그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정확하게 처음 모양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서 키우려면은 수치들을 일일이 하나씩 입력을 하고 높이까지 늘려줘야 됩니다.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유용한 아주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Shift를 누른 채로 이 물체를 키우면은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이 Shift를 누른 채로 이거를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Shift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Shift를 누른 채로 이 물체를 움직이면은 수직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내가 똑바르게 물체를 움직이고 싶다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 더 알려주면은 우리가 크기를 키울 때 Alt를 누른 채로 키우면은 중심축은 유지가 되면서 물체가 중심축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커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중심축을 맞춰놓고 물체를 움직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hift 누른 채로 물체를 키우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Shift랑 Alt를 알려줬잖아요. Shift랑 Alt를 누른 채로 움직이게 되면은 중심을 유지를 하면서 크기를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커지지만 Shift Alt를 누르면은 중심축이 맞춰진 채로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 쉐이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기본 쉐이프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뭐 설계 스타터, 크리처, 차량, 구조물, 하드웨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미 띵커캐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 아까 전에 기어를 만들었지만 이미 기어가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뭐 구조물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컵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컵도 사실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기본 쉐이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 쉐이프 중에서도 여기 있는 스크래블이라고 써있는 이것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물체를 너무 자재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많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이런 모양들을 만들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교하게 삐뚤삐뚤하죠. 그렇죠? 정교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크리블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다. 못하게 할 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본 쉐이프만 이용해서 우리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수행평가 제목을 알려줬지만 수행평가의 제목은 3D 모델링 설계 능력이에요. 설계. 이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설계가 아니죠. 그렇죠? 활용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팅커캐드를 잘 할 수 있게 3D 모델링을 잘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멋있고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팅커캐드를 처음 배우고 3D 모델링 설계를 처음 배우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수행평가에서는 오로지 기본 쉐이프에서 제공하는 것만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럼 그 사람 이제 우리 점수를 깎이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를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써도 몰라올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체의 기본 성질이 갖다 쓴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객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까지 뜨게 되죠. 선생님 얘를 그룹화를 시켜버리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룹화를 시켜버리면은 물체가 변하니까 더 이상 일상적인 객체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부 다 그룹 해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물체를 전부 다 그룹 해제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볼 거예요. 그때 일상적인 객체 재활용품에 뜨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곤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꾸고 줄이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시고 나머지는 사용을 꼭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전부 다 쪼개서 그룹 해제해서 볼 거니까 꼭 수행평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쉐이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러 개 갖다 놔볼게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갖다 놔봅시다. 자, 색깔도 다 다르죠, 그렇죠? 색깔도 다 다른데 사실은 팅커캐드에서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온 색깔을 그대로 출력해주지 않아요. 우리 팅커캐드 3D 프린터에 잉크가 있어요.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것입니다. 이게 3D 프린트에 들어가는 잉크인데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꼭 우리가 국수면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인데 3D 프린터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다란 플라스틱 선을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양대로 하나씩 하나씩 한 층 한 층씩 쏘면서 올리는 게 3D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3D 프린터들은 이 잉크가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3D 프린터, 뭐 300만 원짜리 3D 프린터들도 보통 잉크가 한 가지 색깔밖에 안 들어가고요. 다색깔 3D 프린터를 이용하려면은 비싼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뭐 10가지 색상의 3D 프린터도 있긴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딱 한 가지 색상이 들어간 3D 프린터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어떤 색깔 필라멘트를 살 거냐면은 하얀색을 살 겁니다. 이유는 색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색깔들로 나오지 않는다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죠. 3D 프린터에 있는 필라멘트 색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하얀 색깔을 살 건데 그 이유는 색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색상을 설정하는 것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칠을 하고 싶다. 보통 3D 프린터는 이제 라카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도화지 색깔인 하얀 색깔 선생님이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일상적인 기본 쉐이프에서 갖고 온 우리의 제품들, 일반적인 모양들도 기본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름, 단계, 길이, 폭, 깊이, 높이 5개가 나와 있고 얘는 1개, 얘는 3개, 얘는 없고요.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의 성질들을 각각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수행평가 때 허용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상단 반지름을 키우게 되면 위쪽의 반지름이 커지게 되죠. 밑면 반지름을 키우면은 밑면의 반지름이 키워지게 됩니다. 높이를 키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높이도 일어나고요. 측면을 키우면은 좀 더 원형이 둥그러지고 줄이면은 더 각이 져지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을 늘리면은 이렇게 점점 둥그러지다가 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을 때 이 반지름 값을 적당하게 조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측면을 높이면 높일수록 둥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줄일수록 점점 더 각진 도형에 가까워지고요. 베벨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모양이 됩니다. 세그먼트를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체가 좀 더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가면서 값을 조절해 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네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내가 수행평가할 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도 되네? 수행평가 때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속성들이 다 다르죠.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5개가 있는 것도 있고 4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자, 마이크가 다시 잘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계속해서 마이크 음량을 보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잘려서 어디부터 잘렸는지 몰라서 선생님이 좀 불안한데, 어, 아무튼 그건 우리가 이 물체를 잠그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 속성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도 잘렸다면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성이 지금 여기 4가지 있고 얘는 3가지 있고 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을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모난 것의 반지름 크기를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둥그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 선생님 하나씩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줄여가고 하면서 이런 모양도 나오는구나 이런 모양도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수행평가 때 활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물체들을 봤을 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이렇게 3가지, 뭐 1가지, 5가지 다 다르지만은 똑같이 나오는 것들은 이 솔리드와 구멍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자물쇠와 그 다음에 전구모양이 있는데 전구모양은 선생님이 일부러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자물쇠를요 우리가 잠그게 되면요 더 이상 이 물체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크기도 안 바뀌고요 이동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물쇠 모양을 언제 이용하면 좋냐, 우리가 물체를 다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편집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물쇠를 클릭해 놓으면은 그룹화 같은 거 할 때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 지금 그룹화가 돼버렸죠. 근데 얘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영역을 지정했지만은
잠가놨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얘네들만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물질 한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뭔가 방해가 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했을 때 이렇게 물질을 옮겨 놓고 여러분들이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삭제도 불가능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은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심화 강의 배운 내용들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편하게 물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나스트 P8T라고 지금 닉네임을 쓰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댓글은 선생님한테 지금 그거 시간 표시들을 다 해서 달아줬는데 누군지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면 꼭 선생님한테 찾아와 주세요. 선생님이 꼭 상점을 2점을 줄 테니까 나스 P8T 당연히 선생님 확인할 겁니다.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학생 계정이 지금 댓글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선생님 한번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가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심화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